안녕하세요, 필라림입니다. 정말 최대한 쉽게 모토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해요. 모토 컨트롤이라는 건 제 경험상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움직임의 비율, 리듬을 회복하는 걸 전체적으로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척추 모형을 좀 준비를 했는데 몸이 이렇게 앞쪽으로 구부러지는 굴곡 동작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조금 과한 굴곡이긴 하지만 내가 상체를 앞쪽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굴곡을 할 때 등이 구부러지고 또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골반도 이렇게 후방으로 살짝 말리고 햄스트링도 앞쪽으로 쭉 늘어나고 그리고 종아리도 늘어나고 발바닥도 살짝 굴곡하면서 족저근막까지 같이 조금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중요한 목과 머리도 같이 이렇게 굴곡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굴곡이 잘 일어나면 정말 좋은 모터 컨트롤을 가지고 계신 거, 정말 움직임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거. 근데 만약에 내가 상체를 이렇게 앞쪽으로 숙이면서 상하체의 비율을 이렇게 둥근 굴곡 형태로 만들었는데 머리에서 약간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거나 나는 눈은 숙였는데 머리는 굴곡이 안 나온다거나 또는 등은 구부렸는데 허리는 아직 서 있다거나 이러한 움직임 조절 비율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디서 모터 컨트롤이 안 나오고 있는지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성이 생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내 회원 또는 내 몸이 어디에 모터 컨트롤 문제가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사실상 기능 회복의 열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이드 밴딩을 하고 몸을 옆쪽으로 기울인다고 생각했을 때 발바닥이 딱 잘 지지를 하고 있고 발바닥이 땅에 딱 붙어서 서 있는 상태에서 사이드 밴딩 시에 만약에 팔, 옆구리 다 잘 내려가는데 머리가 이렇게 서 있다거나 아니면 머리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편감을 느낀다거나 몇 박자씩 늦는다거나 또는 이렇게 사이드 밴딩을 하는데 상체가 앞쪽으로 숙여진다거나 이러한 예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예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 또 보면은 머리, 목 쪽에서의 모터 컨트롤이 깨져 있는 거 또는 옆쪽으로 내려갔을 때 내 등 부분, 가슴, 이 흉추 라인 부분에서 사이드 밴딩이 안 나오니까 앞쪽으로 숙여지는 거 또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흉추의 라인이 안 나오는 건 허리에 들어가 있는 긴장도가 너무 빳빳하니까 그 부분이 안 열리면서 등의 범위까지 제한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이드 밴딩 시에 상지에 있는 허리, 등, 목, 머리 쪽에 있는 모터 컨트롤이 조금 깨져 있구나. 이 비율을 회복시켜줄 필요가 좀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깨진 모터 컨트롤의 비율은 누가 갖고 있는지 골반일 수도 있고요. 허벅지일 수도 있고요. 발목이 꺾여서 바깥쪽으로 열리는 리듬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모터 컨트롤의 비율을 찾아내는 거, 적합한 비율을 찾아내는 게 사실상 몸을 볼 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마지막 예 한번 들어볼까요? 몸을 신전시킨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몸을 신전시킬 때 허리 통증이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걸 현장에서 많이 보니까 이렇게 몸통을 뒤로 이렇게 늘린다 했을 때 허리 아프고 근데 내 회원을 보니까 등은 말려 있고 이렇게 신전시키는 동작인데 아니면 신전시키는 동작인데 자꾸 고개를 앞으로 떨어뜨린다거나 또는 신전시키는 동작인데 발바닥에 쥐가 난다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몸이 전체적인 익스텐션을 만들어낼 때 어디서 모터 컨트롤이 깨져 있는지 추측이 참 가능할 것 같아요. 신전 기능이 너무 세져 있고 허리에서 등에서 신전 기능 안 나오고 머리에서 신전 기능 안 나오고 또 허리에서 너무 강한 힘을 쓰니까 신경이 눌리면서 하지의 엉덩이라던가 허벅지는 신전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그 영향으로 발바닥이 과하게 익스텐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리듬이 깨져 있다는 라인을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모터 컨트롤을 몸에 적용시켰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딱 지금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척추의 움직임에도 포함이 되고요. 감각적인 부분에도 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시각이랑 또는 내 몸의 균형을 잡는 전정기관 기능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때도 하나의 기능이 조금 예민도가 올라가면서 스트레스나 부하를 많이 받게 되면 다른 한쪽 기능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시각의 기능이 예민해지고 조금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전정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약간 이상 신호가 생기기도 하고 이명이나 어지럼증 또는 멀미, 구토 증상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도 같이 적용이 가능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요소들이 모터 컨트롤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통증이 있는 회원들을 케어하게 될 때 아니면 내 몸을 스스로 바라볼 때 운동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고민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단관절 운동은 극 초반에만 딱 처음 만나서 발목의 움직임 확인하고 또는 어깨 불편하신 분들은 어깨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는 단관절의 움직임을 한번 테스트하듯이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센터에 뛰어왔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뛰어오셨거나 아니면 걸어오시고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올 만한 힘이 있으신 분들을 내가 케어한다면 모터 컨트롤을 꼭 보셔야 한다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모터 컨트롤을 간과하게 되면 운동 효과가 정적인 측면에서 멈춰버려서 기능 회복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기능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통증이 개선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움직임을 주실 때 발목을 당기는 듯한 움직임을 주면서 내가 회원을 케어한다 하면 무릎도 접게 해야 되고 고관절도 접게 해야 되고 등 허리 라인도 잘 굴곡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머리 라인을 이때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결국에는 메인 움직임을 하나 주시면서 여기서는 제가 바로 예시 들었던 발목 움직임 같은 거 메인 움직임 하나 주면서 이 메인에다가 척추의 움직임을 꼭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온몸을 같이 쓰게끔 만드셔야 전체적인 척추의 리듬 회복, 오토 컨트롤 리듬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몸의 기능의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해요. 모터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가장 쉽게 현장에서 적용하게끔 설명을 해드렸는데 너무 어렵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내 회원한테 내가 재활로서 다가가고 또 기능 회복으로서 다가가고 할 때 또는 그냥 체력 증진, 다이어트 이런 측면에서 다가갈 때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든 모터 컨트롤의 균형을 꼭 집어넣어서 몸을 케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너스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모터 컨트롤의 기능이 왜 이렇게 불균형해지고 왜 이쪽은 세지고 이쪽은 약해지고 이쪽은 신전이 잘 나오는데 왜 여기는 신전이 안 나오고 이런 거를 일단 근본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면 좋겠냐면 만약에 내 회원이 허리의 전만이 굉장히 세고요. 등이 약간 후만이 좀 많이 나와 있는 회원이 있어요. 이런 경우 조금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 척추 모형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면 왜 여기에 전만이 세졌고 이 전만으로 인해서 등이 고통받고 있는가 아니면 양쪽이 다 고통받고 있는가는 내 뇌에서 여기다가 계속 힘을 주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내가 힘을 주는 게 내 의지라는 이제는 조금 벗어난 상태가 되신 경우가 많잖아요. 허리 통증이나 아니면 다리에 어떤 불편감이나 어깨에 불편감이 있을 때 그게 하루 이틀 만에 통증이 생겨서 우리를 찾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몇 달이 지났고 또 며칠이 이미 지나버렸고 또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계속 지속이 되는 불편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면 만성화로 이제 분류를 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뇌에서 계속해서 이쪽에다가 힘줘 여기에 계속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신경을 계속해서 깨워놔 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태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라는 게 사실상 감각을 느끼는 부분, 또 움직이는 부분 이런 게 무한대로 있지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려있는 감각신경이 있으면 다른 부분들의 감각은 둔해지기도 하고요. 감각이 둔해지면 움직임에 있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느낌 자체가 사실상 둔해졌는데 예전처럼 화려하게 움직이거나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대신 여기 지금 제가 잡고 있는 허리 라인의 감각신경이 올라갔다고 해서 잘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과한 움직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작은 움직임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결국에 모터 컨트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감각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여기에 몰린 감각을 옮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모터 컨트롤의 개념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등의 가동성을 만들어줘서 허리에 집중되어 있는 움직임과 감각 세포들을 좀 죽이고 또 허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고관절과 골반의 움직임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움직임을 주기 시작하면 내 뇌에서 이제 이 허리 부분에 힘을 좀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위아래에 적지만 계속해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처럼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조금씩 풀어볼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감각을 느낀다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터 컨트롤의 기능을 허리의 전만이 강한 분한테 등과 목의 익스텐션을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체 익스텐션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로 끝나게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왜 그래야 되는지 감각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여기도 시그널을 보내서 깨워놓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모터 컨트롤의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깊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추의 움직임 플러스 다른 감각기관의 기능들, 시각, 후각, 미각, 또 여기 청각 이런 식으로 다른 촉각 같은 것들 온몸을 감싸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사실상 모터 컨트롤의 지배를 받고 또 그러한 감각에 집중되는 원리 또 감각이 무뎌지는 원리 그걸 뇌에서 계속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모터 컨트롤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사례자들의 영상으로 또 한번 돌아와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